빼면 치매 걸린다는데 라고 이제 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치열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칫솔이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안 좋은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닦을 때 네. 칫솔을 또 여러 가지 사용할 때 아까 중요한 치실의 중요성 말씀하셨는데, 이 혀를 닦는 칫솔도 따로 있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혀를 닦는 용품도 따로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제일 왼쪽은 가글이고요. 그 네. 옆에 있는 게 혀를 닦는 텅 클리너입니다. 아. 그래서 저 위쪽에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된 부위를 혀 뿌리 쪽에 대고 이렇게 쓸어내듯이 혀 표면에 쌓여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도구가 되겠고요. 혀가 우리 입냄새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혀를 깨끗이 하는 것이 입냄새를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다가 칫솔질 하다가 혀 이렇게 보통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칫솔로 혀를 닦는 것보다 이 기구를 이용해서 닦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이 텅 클리너는 제가 반드시 쓰셔야 된다라고 권해드리진 않지만, 나는 좀 더 투자를 해서 내 입안을, 내 혀를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용하시면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 가끔 영화 볼 때 네. 드라마나 이런 거 볼 때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혀에 약간의 그 백태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희끗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가수들도 그렇고 혀가 아주 새빨갛게 아니 그래서 뭐 여기다 무슨 립스틱처럼 뭘 바르고 하나, 아니면 원래 저 사람들은 저 구강 건강이 저렇게 좋아서 저러나라는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네. 어떤 겁니까?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뭐 어떤 영화라든지 이런 TV를 볼 때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입안을 굉장히 많이 네. 보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틀니를 하고 계시네, 뭐 저분은 교정 치료를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혀를 어떤 치료나 장치를 이용해서 유난히 더 빨갛게 보이게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요? 대표님 보셨던 방송은 그 출연자분께서 예전에 자기가 출연했던 방송을 모니터링하면서 저 부분이 내가 좀 신경이 쓰인다 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하고 나오신 게 아닐까라고 방송 전에 저런 저 혀 클리너 같은 걸로 하고 나왔을 수도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난 또 그런 게 있으면은 한번 호기심이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없는 걸로. 네. 네. 근데 이빨이 빠진 상태로 생활하게 되면 치매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요. 네. 이거 사실입니까? 국내에서도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치아 상실이 인지 능력 저하 그리고 치매 확률을 높인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는, 상실된 치아의 개수에 비례해서 그리고 치아가 없는 상태로 지내는 것으로 인한 저장 능력의 저하 때문인 거지, 이를 빼는 행위 자체가 치매를 유발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가능하면 빼지 않고 보존하는 게 좋은데 왜 이를 빼자고 하냐, 이 빼면 치매 걸린다는데 라고 이제 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인지능력 장애, 치매의 위험성 이런 것들은 이를 빼는 행위보다는 이제 치아가 상실된 채로 지내는 것과 네. 연관이 있고, 보통 이제 연구에 따라서는 이를 하나 뺄 때마다 치매의 위험성이 1% 정도 올라간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 개를 빼고 그 여러 개가 빠진 채로 지내면 이제 그만큼 치매의 위험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가 다 있는 분들에 비해서 치매의 위험성이 40% 정도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자연치가 빠진 거, 근데 거기에 뭐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뭐 어떤 형태로 보초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치료를 통해서 내가 치아를 상실했지만 치아가 있을 때의 저장 능력을 회복한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를 뭐 몇 개를 뺀 상태라 하더라도
나는 벌써 치아를 몇 개를 뺐는데 내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진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게 그 어떤 음식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치아 건강이 확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네네. 이렇게 치과에 가서 상담을 한번 해보면은 이가 좀 가끔 시려서 가면은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계속 이 오징어 먹는 거를 좋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멜라닌인가요? 이 이빨 그 범랑질. 네네. 요게 이제 그 깎여 나가면서 속살이 드러나면서 그래서 시큰거릴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치아 건강이 딱딱한 거나 이런 질긴 것들을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네. 사실 적당한 자극과 운동은 우리 치아나 잇몸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거는 치아의 수명을 좀 줄이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가 재생이 되지 않는 조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치아를 과도하게 써서 마모가 심하게 되고 닳고 깨지고 한다면 그 상태로 또 지내셔야 되고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인 증상이라든지 또 미용적인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저 가끔 피곤하고 나면 이를 가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도 또 이빨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 보조기구를 설명하시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치아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고 이게 단단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잃고 나면은 너무 아쉬운 네, 곳이 여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가 빠지게 됐을 때 임플란트 보통 많이 하는데 네. 이제 과거에는 좀 비쌌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국내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면 임플란트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네,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는 아주 대중화된 시술이긴 한데요.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인구에게 평생 2개까지. 아, 2개. 네, 2개까지 보험 적용이 됩니다. 지금 오늘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 나라에서 해주는 보험 임플란트와 그냥 보험을 적용을 받지 않고 치과에 제값을 주고 하는 임플란트가 둘이 차이가 있느냐, 질이 뭐 이거는 더 질이 좋고 이건 질이 안 좋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임플란트의 구조는 크게 이제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잇몸 뼈에 들어가는 뿌리 부분, 네. 또 그 위에 연결되는 몸통 부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고 기능하게 되는 머리 부분, 네, 이렇게 3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런 오해가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이 3번째 머리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임플란트를 할 때 머리 부분을 만드는 재료는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속 혹은 세라믹 재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위의 사진은 금속 재료와 세라믹을 같이 이용해서 만든 치아 머리 구조물이고요. 아래에 보시는 거는 이제 안쪽도 하얗게 돼 있고 바깥쪽도 다 하얗게 돼 있는 세라믹 재료입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지르코니아라는 세라믹 재료인데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치료를 하는데 이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이 사진 위에 있는 금속과 세라믹을 같이 쓰는 재료를 정해놓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형태와 저걸로만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더 안 좋은 재료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 재료에 사용된 역사를 보면 위의 재료가 더 오래됐어요. 네. 더 오랜 시간 사용을 했고 많이 사용했던 재료입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고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환자도 치과 의사도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었다면 네, 이런 오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좀 싼 거를 기능적인 것만 생각하겠죠. 네. 딱 보기에도 일단 보기에는 이게 또 아래쪽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빨 같잖아요. 저거는 바로 뭔가를 했다라는 게 드러나고 비용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네,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근데 이 임플란트 사실 요즘은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이야기합니다만 과거에는 이빨 빠지고 그냥 더 많이 빠지면 그냥 틀니를 한다 이랬잖아요. 네. 네. 틀니 이제 임플란트가 나오고 이제 더 이상 사용이 안 되나요?
틀니를 치료의 선택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좋은 치료이긴 하지만 임플란트에 비해서 틀니가 더 나은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을 수 그래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에서 틀니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일종의 외과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그 외과적인 시술을 받아 견딜 수 없는 몸의 상태인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틀니를 하는 것이 몸의 부담을 줄이고 그런 좀 내 몸에 무리가 갈 만한 외과적인 시술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정말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그 경제적으로. 잇몸 뼈의 상태가 네. 임플란트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잇몸이 네. 그러니까 잇몸 상용황을 보고 나서 결정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잇몸 뼈에 그러니까 우리가 임플란트라는 것이 잇몸 뼈 안에 그 나사 모양 뿌리를 고정을 시키고 그 고정된 뿌리가 지지를 해서 이제 씹는 힘과 모양을 버텨내는 건데요. 그 나사를 잇몸 뼈에 위치시키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잇몸 뼈가 너무 약하거나 그 잇몸 뼈의 양이 너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뭐 인공뼈 이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없는 뼈도 만들어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분들도 있고요. 또 그런 인공뼈 이식이라든지 이런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잇몸뼈 상태가 좋은 분들에 비해서 너무 고생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냥 틀니를 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내가 치아 건강이 그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잇몸 건강이.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치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노화가 오면서 이제 이가 좀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보기에 좀 안 좋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통 이 치열 교정 하잖아요. 네네. 근데 나이 들어서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 치열 교정, 이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죠? 네. 치열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치아를 사용하면서 치아가 닳게 되고 또 치아의 뿌리의 지지가 약해지고 하면서 치아가 평생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움직임의 방향이 이가 가지런해지기보다는 삐뚤빼뚤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치아는 조금 더 가지런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네. 이가 가지런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점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나이 들면서? 네. 점점 심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래 앞니인데요. 아래 앞니가 더 유난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뿌리의 지지가 치아가 작기 때문에 더 약하고 또 나이를 먹으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입술의 근육의 톤이 떨어지면서 윗니보다 아랫니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랫니에 더 관심을 갖고 내가 아랫니가 좀 변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런 변화를 교정 치료를 통해서 다시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리면 먼저 자연스러운 노화의 범위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좀 적은 변화라면 저는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고요. 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네, 노화 네. 현상 중에 하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정도가 심하거나 혹은 스스로 느끼기에 어떤 미용적인 아쉬움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교정 치료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교정 치료를 하는 게 가능하냐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잇몸의 지지가 아주 약한 상황이 아니라면 네, 중년층 또 그 이상 연령대에서 교정 치료도 네,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를 할지 말지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치과 의사랑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우린 이제까지 살던 방식대로의
또 느끼는 대로의 잇몸, 이빨 이거를 생각하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게 약해지면서 자꾸 이런저런 변화들이 여기에도 네. 생기는 거군요. 네, 네. 그냥 단순히 이빨 빠지냐 마냐만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게 흔들릴 수 있다, 약해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참 이거 말씀을 들을수록 치아 관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뭐 오복 중에 하나라고 네. 말씀하셨던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정말 뼈저린 말이구나 이걸 네, 느끼게 되는데 근데 아주 작은 돈으로 치아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집에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젊어서부터도 그렇고 네. 그런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칫솔, 네. 치실, 치간 칫솔 아. 요 세 가지 중에 안 쓰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을 구입하셔서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 네, 그리고 나는 이걸 다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칫솔이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한 3, 4개월 정도에는 칫솔을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혹시 내가 뭔가 입안에 문제가 생겨서 치과에 갈 일이 생기고 그 치과에서 어떤 염증이라든지 감염 이런 것들로 인한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되신다면 그 이벤트가 생길 때 사용했던 칫솔은 버리시고 네, 치료 이후에는 새 칫솔로 교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 10,000원으로 우리 치아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떤 영양적인 균형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이 치아와 잇몸 건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과일을 그 돈으로 과일을 사 드시는 것이 네, 우리 치아와 잇몸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이제 10,000원을 아끼면서 내 치아 건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요? 네, 담배를 끊으시는 겁니다. 아, 담배. 네. 그렇지. 담배 끊으면 담배값 안 나가니까 돈 아끼는 거고. 네, 치과 치료비도 굳게 됩니다. 근데 담배가 치아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거죠? 왜냐면 그냥 담배를 피게 되면 이빨에 뭐 까맣게 치석해서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미관적으로 좀 안 좋다.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네. 흡연으로 인한 안 좋은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보통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잇몸에 혈액순환을 안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치질을 하거나 할 때 피가 나면 아, 내가 문제가 있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데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이 피도 잘 안 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잇몸이 안 좋다라는 것을 늦게 느끼시거나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입안에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네, 치유도 좀 더디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네, 돈도 아끼시고 네, 치아 건강도 챙기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담배 끊고 그 돈 가지고 과일 사 먹으면 되겠네.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젊어서 특히 네. 분야가 이 치아 건강인 것 같은데 하여튼 나이 들어가는 그 노화 현상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아쉬움을 느끼는 게 또 이 치아 건강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건강할 때 다시 한번 어떻게 이 건강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나이 들어서도 계속 건강한 치아 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지점에서 치아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스탠다드 치과 연재웅 원장님,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복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